바둑으로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강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봉호입니다. 네, 여러분 바둑 속에 창조와 혁신의 DNA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바둑을 두면 창조와 혁신에 필요한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나 빌 게이츠와 같은 혁신적 CEO도 그래서 바둑을 좋아했던 것 아닐까요? 네, 오늘도 바둑이 지닌 소중한 비밀을 신 교수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21세기는 그 인류 사회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세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석학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혁신의 시대는 창조혁신의 그 역량이 필요할 텐데,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창조혁신의 역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창조혁신의 역량에 대해서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 않지 않아요? 초등학교, 네. 중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대학에서도 전문 지식을 그냥 배울 뿐이지 그렇죠. 창조혁신의 이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암기 과목이 그렇죠. 많은데요. 근데 이 창조혁신의 힘이 이제 능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창조혁신의 능력이 예외적으로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천재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그냥 나는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래서 필요한, 네.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창의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지난번 다른 자리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의 인재들이 선호하는 실리콘밸리의 인류 기업들이 스탠포드 대학의 창의학이란 강좌가 있나 봐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한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게 중요해진 걸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이죠. 뱃사람들은 그 삼각파도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삼각파도요?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은 그 삼각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변의 시대군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있는데, innovate or die. 혁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지금 그러니까 혁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에게 이긴 최후의 기사였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가슴이 짜여지던 생각이 나네요. 혹시 인공지능에게 진다는 것이 바둑의 매력을 빛바라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대답은 그 빌 게이츠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은 그 체스를 통해서 체스의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그 전략을 배워서 다른 게임이나 다른 분야 혹은 심지어 사업에도 적용해서 돈도 벌 수 있다. 네. 그러나 AI는 체스로부터 전략을 배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승패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체스나 바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바둑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아주 멋진데요. 네. 그리고 이 창의와 창조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창의력이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해서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네. 그래서 그 창조를 위해서는 그 새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남과 다르게 설명하고 세상을 남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좀 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창조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고 역량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능력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상을 남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죠. 네. 그것을 패턴을 찾는 능력이라고 아, 얘기할 수 있죠. 패턴. 네, 네, 패턴이라면 바둑에서도 뭐 포석 패턴, 정석 패턴, 사활 패턴 뭐 이런 그렇죠. 말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나오죠. 네, 그런 패턴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아, 네. 그래서 바둑이 이 뭔가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패턴이 뭐냐는 것은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네. 뭐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 반복하죠. 네. 이런 것도 패턴이고 밤과 낮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패턴이고 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패턴이에요. 네. 반복되는. 네, 반복되는 그 현상이죠. 네. 그럼 패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열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저절로 패턴이 딱 찾아지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열심히 보는 건 중요하지만 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보죠. 네. 브라헤라는 이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브라헤는 그 눈이 좋아서 그 당시 때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네네. 밤하늘을 별들을 보면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아, 그래서 이 축적된 자료가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 자료는 갖고 있었지만 패턴을 찾지 못했어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법칙을 찾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조수인 제자인 케플러는 그 선생님이 만들어 케플러는 눈이 나빠가지고 자기는 맨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직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만을 들여다봤는데 그걸 보니까 패턴이 보였던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케플러 법칙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네. 선생님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지구 네. 옛날에는 네. 주로 그랬죠. 네. 지구가 중심이라고. 지구 중심설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운행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케플러는 그 제자인 케플러는 태양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케플러 법칙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케플러가 이 브라이언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케플러는 모두가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그 운명이 결국 패턴을 읽는 힘에 의해서 결정난 거죠. 그렇군요. 패턴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알게 해주는 예인데요. 예. 그렇다면 바둑에서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바둑이야말로 이 패턴을 배우기에 최고의 교재입니다. 바둑은 거의 이 패턴의 모음, 패턴 덩어리다. 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바둑의 어떤 처음에 포석이나 정석, 뭐 이런 행마의 패턴, 네. 공격의 패턴, 또 사는 패턴, 잡는 패턴, 네. 뭐 급소들, 뭐 수없이 패턴들이 많죠. 네.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를 풀 때 어떤 형태를 딱 보고 급소를 찾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패턴화된 그렇죠. 그런 패턴이 지식이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둑에서 어떤 기본 정석을 배우고 그것을 연결하고 응용해서 또 줄기차게 새로운 모험을 시도해보는 그런 과정 자체가 패턴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사고가 습관화된다는 거죠. 네. 제가 쓴 그 판을 읽어라는 책에 네. 그 이세돌 국수가 추천사를 썼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추천사에 네.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바둑은 천변만화의 오묘함을 보여준다. 무한한 수의 미로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좋은 수를 두려면 나름대로 패턴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사고로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낼 수 있을 때 상대와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네. 패턴을 읽히고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네. 또 알파고를 이겨본 인류의 최고의 기사인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실생활에서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패턴을 찾아내는 그 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연결하는 힘이에요. 네. 연결하는 능력인데 그걸 제가 예를 들어보죠. 네. 그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했죠. 네. 그런데 이 풀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저 전기기관을 배에다가 연결시켜서 배가 가도록 기차가 가는데 왜 배가 못 가겠느냐? 네. 스크루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기선이에요. 그 전기기관이라는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과 네. 이미 알려진 배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 증기기관을 배에 연결하는 발상을 한다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그렇죠. 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대단한 또 혁명이었던 이 거군요. 창조하고 혁신 연결이라는 게 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남이 해놓고 놓으면 콜럼버스 달걀이죠. 실제 생활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예, 많죠. 예, 쉬운 게 그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요? 예, 선글라스는 뭐냐면 기존의 안경이 이미 발명돼 있었잖아요. 네. 있는 안경에다가 기술에다가 네.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는 기술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거 뭐 종이를 바른다든지 색깔을 칠한다든지 하면 네. 유리창 빛이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경에다가 빛을 뭔가를 차단할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연결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방식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패턴을 유출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을 유출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의 원리를 다른 영역에, 다른 분야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패턴을 끌어내고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럼 유추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멜더스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의 멜더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멜더스는 인구론으로 유명한데,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구가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이유가, 인구의 증가 감소 이유가 식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먹을 게 풍부해지면 인구가 늘고, 배고파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걸 책으로 써냈는데, 네. 그래서 다인이 읽고 그러면 사람의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그렇다면 자연계 생태계에서도 동물들, 식물들도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진화론이 탄생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데 바둑이 바로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놀랍고 기대되는데요. 그럼 드라마타이즈 영상 보신 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게 바둑의 최종 목적일 수는 없다. 바둑을 수답, 손으로 하는 대화라고 하지 않는가? 최선을 다하되 그의 길을 살려라. 아우 미치겠네 진짜. 한수 고민 있냐?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래. 어? 그럼 우리 이제 이사가? 뭐가 우리야? 내가 이사 가는데 네가 왜 껴? 아이 우리 사이에 섭섭하게 왜 끼냐니. 뭐? 이렇게 자주 보면 식구지 식구. 아 식구. 응. 너 이사 갈 돈 보탤래? 내가? 돈이 어딨어? 나도 형네 얹혀 사는데. 그럼 네가 왜 식구야? 같이 먹으면 식구지 뭐. 에휴, 식구도 가족으로 치면 참 좋겠다. 뭔 소리야?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점수가 좀 되거든. 뭔 점수? 그게 돼야 주택 청약이라도 노려보지. 그럼 애를 입양해. 정원이 애 갖는 거 안 좋아한다며. 어휴, 너는 진짜. 아니야, 잠깐. 이야, 너는 발상이 아주 남들과는 달라, 아주. 그치?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아예 난 입양해. 밥은 조금씩만 먹을게. 너 입양하라고? 너 진짜 노잼인 거 알지? 오케이. 정원 씨를 임신시켜. 아직 계획 없는데. 이참에 확 저질러 버려. 분위기 좀 잘 잡아봐. 야, 분위기 잡으려면 네가 없어야 되거든. 야, 너는 내가 없었으면 이런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됐겠니? 아휴, 뭐 하기자. 어차피 나을 거. 좀 바뀌는 것뿐인데. 근데 너는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판판이 깨지더라. 너 IQ 2자리인 건 확실하지? 아이, 그럼 두 잘. 응. 너 보자 보자 하니까 너 귀엽다 하니까 너 진짜 너 죽을래 너 진짜. 싸우고들 그래 애들처럼. 뭐야? 스스로 원하게 하라. 내가 뭘 원해야 되는데? 뭐야? 난 그럼 간다. 오늘 밤 성공해. 뭐니? 저 19금 날리는 미소는? 저기, 안 돼? 넌 얘기도 안 들어보고 안 돼부터냐? 안 돼. 나 임신 가능한 날이야. 눈도 마주치지 마. 예스. 아이 진짜. 아 나는 조만간 이 집도 나가야 돼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무슨 철부지 애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우리도 애만 있으면 외곽 쪽은 분양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야. 식구 한 명당 자그마치 5점이야, 5점. 뭐? 진짜? 그렇다니까. 분양은 너무 먼 일이라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제법인데? 알아줘서 고마워. 자기. 근데 우리 아기 낳으면 누가 키우지? 그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추가 5점이라는 거지? 내 입장은 완전 개무시하고? 생각을 좀 바꿔봐. 나 먼저 잘게. 같이 자. 아예 전부 월세를 살고 나머지 전세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좋다. 이거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난 역시 바둑을 잘 배웠어. 어떤 공경에서도 발상을 바꿔 활로를 찾잖아. 꿈깨.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패턴의 발견이 하나였고 나머지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요? 패러다임이란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보죠. 네. 우리가 산을 바라본다고 해봐요. 네. 산을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산을 내려다보는 방법이죠. 네. 또 하나 방법은 산 아래쪽에서 뭐 들판 쪽에서 산을 올려다보는 방법이에요. 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데 그 그림은 달라지는 거죠. 네.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왕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 백성 중심으로 볼 때 같은 나라지만 다르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그런 일은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네. 다만 훈련이 필요하죠. 아. 특히 지금 요즘 세상은 급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이 바뀌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모두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군요. 그럼요. 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한국인들의 자랑거리로 떠오른 BTS의 성공 신화가 떠오르네요. 교수님 BTS 잘 아시죠? 요즘에 BTS 모르면 뭐 대화에 끼워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죠. 네. 그런데 그들이 성공적인 신화를 쓰게 된 배경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다른 기획사들처럼 홍보에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멤버들이 직접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어떤 성공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BTS가 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기술, 네. 그 네트워크라는 네. 이 새로운 기술이 과거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걸맞는 그런 이 전략을 제대로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SNS를 잘 활용해서 그런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신기하죠? 빌보드 100 차트 1, 2, 3위를 한국 가수들이 모두 싹쓸이 했다는 게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또 바둑의 예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바둑에서는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유명한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오청원이라는 기사를 아시죠? 아, 잘 알죠. 네, 뭐 바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오청원 구단, 우칭행 구단을 꼽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영원한 기성이라고 부르겠어요. 오청원이 일본에서 이제 바둑을 연구를 할 때 이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꿔낸 거죠. 네. 어떻게 했냐면은 오청원이 한 20살 때 네. 그 당시에 이 일본 최고의 명인이었던 그 수제 명인하고 기념 바둑을 뒀어요. 네, 그때 네. 이제 오청원은 떠오르는 별로서. 네. 그런데 그 바둑에서 오청원은 처음으로 네. 1,000원에 아, 바둑을 둔 거예요. 네. 1,000원이라면 중앙에 있는 화점을 한가운데 네. 바둑 한가운데. 네. 그 전에는 1,000원에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오청원은 1,000원에 뒀을 뿐만 아니라 그게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고수 앞에서 거기에 그 자리에 뒀던 거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그랬겠네요. 네. 무례하다느니 뭐 이렇게 아. 했는데 근데 그 1,000원에 담긴 생각이 뭔가 네. 그건 이 바둑 역사의 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오청원 이전에는 바둑이라는 건 주로 귀부터 두기 시작했어요. 네, 실리를 중요시했죠. 집을 중시하고 네. 바둑은 귀부터 들고 차근차근 중앙으로 향하는 것이다. 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오청원이 중앙을 재해석한 거죠. 아. 그래서 오청원은 집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력과 소통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네. 가운데 있으면 사방으로 열려 있지 않느냐. 네. 사방으로 열려 있으면 네트워크 하기가 그만큼 좋지 않고 네. 좋지 않겠느냐. 그만큼 영향력을 사방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가장 큰 곳이다. 네. 가장 비옥한 곳이 중앙이다. 아. 이렇게 이 지배 개념에서 이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이 세력의 개념으로 이 바둑을 바꿔서 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오청원은 그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바둑에 도입함으로써 뭐 한동안 수십 년간 오청원을 당할 자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기타니 구단과 함께 심포석을 그렇죠. 또 네.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중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둑의 패러다임이 생겼잖아요. 네, 바로 바둑에서도 아주 좋은 예가 있네요. 그리고 또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서울대 의대의 권준수 교수팀이 프로 기사들의 뇌 기능을 조사했다는 그런 연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종합적이고 종합화하는 능력이 더 있다. 그 종합화 능력을 관장하는 그 부위가 그 세포가 더 발달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더군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이
바둑이야말로 그 우리가 승부 중심보다는 이 창조하고 이 전략적인 사고를 배우는 도구로서 우리가 그런 사고의 습관을 배우는 도구로 이게 받아들인다면 이 바둑이 정말 인류 최고의 이 영원한 게임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말 바둑이 우리에게 이 성공에 필요한 도구이고 네. 단순하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그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적으로 지적 즐거워하는 그런 지적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네. 이 돈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아. 누구나 이 도구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바둑이라고 하면 꼭 고수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뭐 7급 정도만 배워도 바둑의 어떤 그런 원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둑은 그 고수가 되려면 고수의 길은 끝이 없죠. 네. 끝이 없지만 마치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그 길을 가자면은 끝이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나 경제학은 필요하죠. 네. 보통 경제 원론 수준이면 충분해요. 경제 원론에서는 뭘 배우느냐? 경제학의 사고 방식을 배웁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둑도 9단이 될 필요가 없어요. 네. 7급이면 충분한데 뭘 배우느냐? 네. 바둑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걸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둑은 7급만 두더라도 그 안에서 전략적 사고방식, 또 창조와 혁신의 사고를 다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단한 학습 능력이에요. 네, 그동안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귀한 바둑 이야기를 해주신 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둑을 통해서 창조적 사고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둑 많이 사랑해주세요.